현재 비트코인이 64K까지 딱 도전한 다음에 살짝의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빠졌다가 가야 되겠죠. 지금 이 6월 중순에 올라왔던 살짝의 반등이 나왔던 이 구간까지만 올라왔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안 밀리고 간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내려오는 게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버스입니다. 자, 일단 오늘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반등장이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선물 거래량입니다. 오늘 이 차트 하나만 보시더라도 왜 시장이 쉽게 한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뒤에 보이는 이 파란색 선, 보라색 선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입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이낸스 현물 대비해서 선물 거래량의 비율인데 쉽게 말하면 현재 시장에서 실제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보다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거래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죠.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거의 역대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현재 시장의 중심이 현물이 아니라 선물 시장으로 완전히 이동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선물 거래량이 많다는 것이 무조건 상승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선물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흔히 말해 10배 레버리지, 20배 레버리지, 100배 레버리지, 심지어 그 이상의 배율을 사용하는 투자자분들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요? 바로 청산이죠. 고래나 시장 조성자는 이 청산 물량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이걸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청산이 발생되는 순간 엄청난 시장가 주문이 한 번에 쏟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물 거래량이 커질수록 가격은 한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크게 흔들면서 레버리지를 일단 털어내는 움직임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 바닥에서 선물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고점에서 선물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변동성이 유독 심해지죠. 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완전한 반등 추세다,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유동성을 계속 모으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 선물 거래량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시장 전체가 점점 더 레버리지 중심으로 바뀌고 있죠. 반대로 현물 거래량은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즉 실제 현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보다 짧게 이 방향성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이죠. 위로 조금 올려서 숏을 청산시키고 다시 아래로 밀어서 롱을 청산시키고 또 반등하고 또 흔들고 결국 박스권 안에서 양쪽 모두를 흔드는 시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장에서 방향을 맞췄는데 손절당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이유에 있죠. 특히 지금처럼 선물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커진 시기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꼬리들이나 아니면 올라갔다가 그냥 다 빼버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실제로 추세가 바뀐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 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반복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구간에서 무조건 위로 향한다, 아래로 향한다 이런 방향을 맞추기보다는 내 손절 자리나 익절 자리나 이런 걸 시장이 노리는 유동성 구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현물 자금이 들어와야 건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기관이든 장기 투자자든 실제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보관하고 콜드월렛이나 아니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어야 매도세가 점점 더 줄어들면서 상승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겠죠. 그런 현물 거래량이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거래는 선물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반등은 현물이 이끄는 상승이라기보다는 파생상품 시장이 주도하는 그런 반등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핵심은 간단하죠. 가격만 보면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15분봉 흐름을 보더라도
그리고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더라도 선물 거래량이 현물 거래량을 크게 앞지르면서 레버리지가 사실 이렇게 쌓여 있는 만큼 올라와도 답변다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죠. 자, 여기서 오늘 오전부터 올라왔던 이 2%라는 상승을 여기서부터 쭉 빠지게 되면서 또 반납했습니다. 결국 본전이 거의 찾아왔죠. 그만큼 시장 유동성을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예측하는 것보다 변동성 관리를 조금 더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될 거예요. 롱과 숏의 모두 황등을 청산 사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는 털리지 않고 내가 손실은 정말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 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 오늘 오전에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좀 흐름을 보니까 64K 부근까지 올라왔더라고요. 64K를 완전하게 찍은 건 아니었지만 63.99K까지 거래서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64K를 찍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렇게 저점을 살짝 이탈했던 모습, 그러면서 고점을 높이긴 했지만 해당 구간에서 고점을 못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15분 봉상 조금 전에 또 고점을 못 높인 상황이다. 10시 30분 캔들 딱 보이시죠? 이게 10시 30분 캔들입니다. 이때 모습을 보고 나서 딱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딱 시간대를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캔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때 숏 진입 한번 해보자. 타겟은 63K 부근이고 현재는 63.95K까지, 그리고 변동성이 유독 심한 상황이고 한번 밑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방망이 짧게 가져가 보자.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63K 결국 찍었죠. 이게 올라가는 파동이었다면 64K를 여기서 뚫어줬어야 됩니다. 근데 못 뚫었죠. 못 뚫은 만큼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장세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숏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발라먹을 수 있는 파동이 나온다면 단기간에 이 정도의 수익도 챙겨갈 수가 있다는 거. 이번 매매로 저도 이렇게 좀 수익을 챙겨놨는데 수익을 냈냐 못 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방향성이 위로 향해도 그냥 내버리는, 그냥 빠져버리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고, 갑자기 튀어 오르면서 숏 물량들 다 먹은 다음에 또 올라오니까 롱 물량들을 청산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손실을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손실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익절을 할 때 정말 명확하게 하게 된다면 손절은 정말 칼같이 하고 익절이 더 크게 발생되는 이런 손익비 구간에서, 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니까 63K까지 딱 빠졌을 때, 그리고 63.95K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손익비가 최소 1대3 정도 되잖아요. 자, 물론 이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현물 기준으로 1% 정도의 변동성이죠. 하지만 이게 2%까지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숏다 봤던 거 그냥 다 또 청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이거 끝까지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이 방망이 딱 짧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수익을 쌓아 놓는다면 시장 변동성이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이상하게 흘러갔을 때 손절을 칼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욕심 부리다가 내가 여기서 매도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내려올 때 매도하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이것처럼 또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죠. 지금 시장에서 이게 내려갈지 올라갈지 방향성을 맞추지 마시고 시장 흐름에 맞게 고점을 못 높였으면 특정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면서 수익을 쌓는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구간들이 무조건 수익 난다, 저도 그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수익 날 수 있는 자리에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수익을 챙겨 놓는다면 시장 변동성이 지금처럼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이 트레이딩 교육방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입장 도와드릴게요. 자, 대신 이 타점이 매일마다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매일마다 안 나올지라도 하루에 딱 한 번 또는 두 번만 매매를 하더라도 우리는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자리들에서는 수익을 쌓아둔다면 매매를 안 하는 날에도 정말 안전하게 또는 지루하지 않게 흘러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트레이딩 교육방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